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적이거나 원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식물을 직접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많이 키우시는 이런 관엽류 같은 식물에 병충해나 벌레 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에도 경우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또 구독자님 중에서 병충해를 최소화하면서 식물을 오랫동안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돼서 그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 중에 천연 살균 살충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 등을 몇 번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살균 살충제를 이용하는 조치 방법은 좀 생략을 하고 좀 더 원초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염원 제거를 통해서 자연 치유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기는 10월 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더운 여름철에 각종 그 병충해나 과습에 시달려서 좀 엉망이 된 그런 식물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마 직감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시도해보셨던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을 하시기에는 조금 용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 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실내 환경이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니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더 미뤄두셨다면은 더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지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엽식물인데요. 이런 관엽식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잎이 끈끈해지면서 액체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아니면 잎이 처지고 말라버리고 또 거기서 하엽이 생긴다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잎 뒷면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개각충이나 아니면 응애, 가루이, 그리고 진딧물 등 병충해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피해를 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충해가 생겼을 경우에 예방 차원이나 초기에는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든 그런 천연제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이 증세가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을 꺼리는 그런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는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에서 살충제를 별로 뿌리고 싶지 않으실 경우에 식물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실 수 있는 조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초기 증상일 때는 이렇게 보통 물티슈로 닦아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는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초기 증상일 때 이렇게 샤워기로 비 맞듯이 한번 물을 뿌려서 전체적으로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화분을 가져다가 그냥 물을 이렇게 막 뿌려주지 마시고 식물 상태를 보시고 좀 오염이 심한 잎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잎들은 좀 잘라서 제거를 해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물을 뿌려 주셔야지 그 물이 또 골고루 잘 닿을 수 있고, 그리고 조치 후에도 통풍이 더 잘 되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화분 표면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닐이나 랩 등을 이용해서 화분 하단에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감싸 주셔가지고 위에 잎에 물을 뿌렸을 때 그 수화부로 인해서 잎에서 떨어진 벌레라든가 균 등이 물줄기를 타고 이게 다시 화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지나치게 많은 물이 화분에 타고 들어가서 과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물 뿌리는 것을 제가 떡갈고무나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뿌려주실 때는 잎에 골고루 물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도 뿌려주지만은 특히 이렇게 잎 뒷면에 많이 벌레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잎 뒷면도 골고루 잘 뿌려주시고, 그리고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본류 같은 경우는 목대를 이런 부드러운 칫솔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구석구석 잘 닦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는 이 목대도 평소에 좀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충분히 뿌리셨으면은 이것을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셔가지고 물을 최대한 좀 빨리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햇빛에다가 내놓게 되면은 그 잎 표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이게 볼록 렌즈처럼 이게 렌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때문에 잎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땡볕에 바로 내놓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비닐 같은 경우도 이거 바로 제거하지 마시고 잎에서 물이 더 이상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조치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겉흙을 좀 긁어내게 되는데, 이 흙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마른 줄기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 벌레가 숨어 있을 만한 부분들도 같이 좀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새로운 깨끗한 흙을 이렇게 복토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는 그런 식물들은 살충제 없이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한 상태에서 이런 천연 살충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뿌려주시게 되면은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잎을 씻어내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후에 상태를 보고선 한두 번 정도 더 해주셔가지고 이 잎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실내에서 키우는 관엽식물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키우다 보면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앉게 돼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냥 물 샤워만 해주시는 것도 잎에 묻은 이런 불순물이 제거돼서 광합성도 더 촉진되고, 그리고 잎의 수명도 더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살수관수처럼 무샤워를 시키게 되면은 과습으로 죽는다고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무샤워로 죽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갈이 때 흙배합 자체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샤워 후에도 물을 충분히 빼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초기 증상일 때나 아니면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좀 더 증상이 심할 경우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잎을 다 제거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인분께서 키우시는 해피트리인데, 이게 개각충에 피해를 입어서 끈적이는 액체가 계속 묻어나고, 그리고 피해가 좀 심한 경우였는데, 잎을 모두 제거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 다음에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서 깨끗하게 자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햇빛틀이라든가 아니면 녹보수 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을 모두 제거해서 이렇게 몽둥이처럼 만들어놔도 새순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잎을 모두 잘라주는 것은 식물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식물 상태가 비록 잎에는 병이 들었어도 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던 그런 상태여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벵갈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병충해는 아니었지만은 잎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수영 변화를 위해서 강전정을 해서 이렇게 새순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식물 상태가 건강하다면은 깨끗한 잎을 잘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제가 지인분께서 키우시던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것은 칼라데아 프레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지만, 그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무리 무료 나눔이라고 해도 이렇게 병충해에 걸린 것은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농장 등에서 구매를 하신 경우라도 집에 이렇게 드릴 때는 이 잎 뒷면이라든가 이 밑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병충해 안 걸렸는지 꼭 확인을 해서 구입처에다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을 최대한 이렇게 말려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잎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깨끗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잎만 이렇게 단순히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 줄기 부분도 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줄기 부분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 제거를 해줄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막 잘라주시는 게 아니라 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하단부를 갖다가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본류 같은 경우도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나무 자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 잎을 다 잘라내도 이게 다시 새순이 트듯이, 이런 초본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것을 자르실 경우에는 그냥 막 자르게 되면은 이게 새순이 돋아나지 않고 그대로 뿌리가 다 손상이 돼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흙 위에서 최소한 1에서 2cm 정도는 남겨주고 잘라주시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새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이런 식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벌레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거를 다 이렇게 뽑아서 좀 해주시고 좀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평소에 키우던 거라서 이게 평소에 과습이나 이런 다른 영향이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겉흙만 좀 3분의 1 정도 제거를 해주시고 깨끗한 흙으로 복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제가 키우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뿌리 상태나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뽑아가지고 지금 안에 뿌리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이렇게 새로 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너무 바짝 잘라서 이렇게 새순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른 부분은 나중에 또 마르면은 그때 또 이렇게 깨끗하게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화분에다 다시 심어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벌레 알이라든가 아니면은 숨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균에 의한 것들은 살균제를 뿌려주셔야 되고 벌레에 의한 것이라면은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 혹시라도 이렇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분갈이를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전에 봤을 때 병충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갈이까지 제가 해놨는데요. 오늘은 이 분갈이 하는 것은 본 영상에서 생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 영상 올렸던 것 중에 그 관엽식물 분갈이라든가 아니면 칼라데아 분갈이 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잎을 다 자른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잎이 없다고 해서 통풍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늘진 구석에 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잎이 없어도 통풍이 잘 돼야 자연 증발을 통해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땡볕에 두게 되면은 물을 너무 빨리 말리게 되면은 이 새순이 또 돋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본유든 목본유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새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 관리나 이런 것은 좀 새순이 완전히 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또 잘 키워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다 보면 병충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거의 병충해가 없이 실내에서 식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햇빛이나 물, 흙, 거름 이런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빼고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청결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장소가 곰팡이가 잔뜩 껴있는 그런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화분 위에 이런 하엽진 잎들이 쌓여 있거나 각종 유기물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화분 받침에 언제 줬는지도 모르는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이런 환경에서는 병충해가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너무 많은 식물을 조밀하게 관리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식물을 잘 키우고 싶은데 베란다가 좀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베란다 청소부터 하셔야 됩니다. 안 쓰고 남은 것들은 좀 다 버리시고 그리고 나눔을 하시고 그렇게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수백 개가 넘는 화분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줄였습니다. 어느 순간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식물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식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애정도 그만큼 떨어지게 돼서 식물과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행동일 겁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도 적당히 깔끔하게 그게 병충해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종 그런 돈분, 개분, 우분 등 그런 부산물 비료 이런 것들은 실내에서는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소량만 주시거나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각종 벌레나 곰팡이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물만 주면 지렁이가 겨다니고, 그리고 밤 되면은 민달팽이 나오고, 낮에는 벌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파트 자연인을 꿈꾸시는 게 아니라면은 요즘 값싸고 좋은 영양제도 많고, 특히나 쌀뜨물, 막걸리,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실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 산이나 밭에서 흙을 퍼다 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순식간에 집이 개미나 벌레 왕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흙이나 밭흙이 분갈이 흙에 대체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취미를 위해서 주변에 무언가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에서 키우는 관엽식물 종류 중에 병충해에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